서희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었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여전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도 한몫합니다. 교육청과 정치권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 며칠 내에 수년치의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내놔라고 하는 식의 요구를 일상적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폭력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을 한 번 더 맞추고 수업 교재를 한 페이지 더 연구해야 할 그 시간에 엑셀 파일과 한글 파일로 씨름하는 이런 구조는 반드시 타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사를 참고하여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행정 다이어트와 보호체계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안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작은 유튜버가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치권에서 정말 한번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의 기간과 범위에 대해서 법적 상한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정치권이나 선거기관에서 요구하면 기한에 관계없이 무조건 조치를 하는 구조이죠. 이는 다음과 같이 제도화해야 합니다. 긴급한 안전사안이 아닌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충분한 자료 제출 기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일 혹은 이길 오전까지 제출해 라는 식의 압박은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상당한 행위로 간주되며 거부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전 예고제 및 제출기한에 대한 보장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1, 2년 내의 자료로 범위를 제한하고 이미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등에 등록된 데이터는 기관이 직접 추출하도록 하여 학교에 중복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자료 범위의 최소인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죠. 교육행정간소화법인 사례인데요. 미국은 각 주별로 교사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고서 총량제 부분입니다. 학교 현장에 요구할 수 있는 보고서의 종류와 횟수를 연간 제한합니다. 만약에 교육부가 이를 초과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교사, 노조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당한 행정보조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보고서 총량제인 것이죠. 두 번째가 행정전담 요원 부분인데요. 교사가 직접 통계를 내거나 자료를 편집하는 대신에 교육청 소속 행정직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오직 데이터의 기초값만 제공할 뿐 보고서 완성의 책임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례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의 경계를 확립하는 업무 방식에 대한 계약 부분입니다. 일본 교육계는 최근 교사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부과학성은 매년 학교가 하지 않아도 될 업무 목록을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여기에는 지역행정 지원이나 단순 통계조사 등이 포함되며 이를 학교에 강요하는 상급기관은 엄중한 경고를 받는 업무의 선별과 폐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자료 요구가 들어갈 경우 학교로 직접 내려보내지 않고 교육위원회,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죠.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치적 요구에 대한 자료의 필터링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영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 같은 경우는 교수 업무를 경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의 교육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시행합니다. 하나가 행정영향평가 부분인데 새로운 정책이나 자료 요구가 발생할 때 이것이 교사들의 업무 시간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과도한 부분이 예상된다면 해당 요구는 반려되거나 관사화됩니다. 단순 보여주기식 기록이나 과도한 피드백 작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피드백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불필요한 기록 문화도 타파하는 이 두 가지가 영국의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전략인 부분입니다.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나라의 정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진정으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이처럼 현장을 마비시키는 행정 업무와 무분별한 민원 그리고 관리자들의 무책임한 방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보다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더 많다는 선생님들의 비명은 곧 우리 교육의 조종과 같습니다. 교육청은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정치권 역시 국정감사를 위한 무기 마련의 수단으로 학교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간인에게는 엄격한 무고죄를, 상급기관에는 절제된 행정력을 요구하는 이것이 서희초 선생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제2의 제3의 비극을 맞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생님이 오롯이 학생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그들의 등 뒤를 든든히 지켜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방편하면 교사의 전문성도 무시할 수 없죠. 지속적으로 갈고 닦는 것이 우리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창과 같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교재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은 매우 현실적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질에 대한 수시 검증과 리프레시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제된 교육을 깨우는 자격갱신제의 도입도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한 번 임명되면 은퇴까지 자격이 유지되는 구조이지만, 많은 교육 선진국은 의미적인 자격 갱신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인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주에서 교사 자격증은 5년에서 7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고 갱신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수한 연수 학점, 대학원 과정 혹은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연구 성과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교단에 설 수 있는 권한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심화 연수라고 해서 교수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신 학문적 성과를 놓치지 않도록 대학과 연계한 심화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0년 차 교사라도 최신 IT 기술이나 현대 철학의 흐름을 수업에 녹여낼 수 있도록 국가가 강제적인 지식 업그레이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안식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식년을 통한 창조적 리프레시 부분인데, 선생님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입력 없이 출력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번 배운 거를 10년, 20년 동안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교수들에게만 적용했던 안식년 제도를 초중고 교수에게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년 근속시마다 1년 유급 안식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0년 정도 아이들과 씨름하며 소진된 교사에게 1년을 오롯이 자기 개발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해외 교육 현장 탐방, 전공 관련 사업체 연수 혹은 완전한 휴식을 통한 심신 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리프레시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리프레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식년을 마친 교사는 반드시 새로운 커리큘럼이나 교수법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동료 교사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교사 개인에게는 번아웃 방지를,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결과물을 활용하는 거죠. 또 하나 있다면은 동료 및 학생 피드백의 실질화 부분입니다. 역량을 검증하는 거죠. 다각도로 현재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익명성 뒤에 숨은 감정적 배설이나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들 전문가적 역량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동료 장학의 강화 부분인데요.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동료 교사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수업의 구성, 자료의 최신성, 학생과의 상호 작용을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온정주의를 버리고 전문가 그룹으로서 자존심을 건 냉정한 상호 비평 문화를 정착해야 하는데, 타 학교, 경쟁학교 선생이 와서 검증하고 평가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과의 연계 검증 부분인데요. 직업계구나 과학 관련 교과처럼 변화가 빠른 분야에 대한 해당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가 교사의 지식 수준을 검증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완해준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사회와 동떨어져 있다는 갈등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의 동기부여를 위한 외부 전문가 특강 확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적격 교사에 대한 재교육 및 퇴출 기대의 합리화에 대한 작동 부분도 필요한데요. 자질 검증의 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성비위나 폭행 같은 중범죄뿐만이 아니라 교육적 태만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검증 결과 교육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단에서 분리하여 6개월 내지 1년 단위의 집중 재교육 코스를 밟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개선의 의지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직무를 전환하거나 교직을 떠나게 하는 명백한 엑시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역량이 미달되는 교사에 대한 집중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리자들이 민원 은폐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교 내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고 교육청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교장, 교감의 인사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교장, 교감 선생이 과연 얼마나 인사권을 강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정교조에서 정말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교사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도 경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받는 스승은 누구에게? 노력하는 전문가로부터 나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존경받는 스승은 선생님들 자신부터 나옵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참견은 막아야 하지만 교사 스스로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채 내가 수십 년 해봐서 한다는 식의 고집에 갇히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사들이 행정잡무가 아닌 수업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뒤 정기적인 자격 갱신과 안식년 제도를 통해 교사가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강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은 급한 처리의 요구로 교사를 괴롭히는 대신에 이러한 교사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과 법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권은 법으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압도적인 전문성과 아이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변화에서 완성됩니다. 매너리즘을 깨뜨리는 시스템이 도입될 때 비로소 선생님들은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 나만의 인생 나침반으로 다시 존경받는 위치에 서 있을 것입니다.